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와 잉크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스토리 제작 튜토리얼을 진행할 문서연입니다. 제 목표는 잉크의 간단한 사용법을 가르치고 유니티에 잉크를 연동하여 스토리 제작하는 튜토리얼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잉크를 설치해야 되고 유니티도 설치해야 되고 유니티에 대한 간단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잉크 튜토리얼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성 방법입니다. 엔터를 칠 때마다 화면과 같이 한 줄씩 대사가 적용됩니다. 또한 시 언어와 동일하게 주석을 달 때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2번 쳐주면 됩니다. 또한 블럭 단위로 주석을 치고 싶으면 시 언어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블럭 단위로 이런 식으로 주석을 치면은 주석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는 이야기의 섹션을 노트라고 잉크에서는 부르는데요. 잉크, 베이직 스트러처, 그리고 노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노트 네임과 엔드가 뜨게 됩니다. 요 는 표시 이퀄 사인 3개로 노트 이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섹션의 노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창에 띄워주는 기능을 디벌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창에 띄워주는 기능을 디벌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잉크, 베이직 스트럭처, 디벌트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 target not name에 저희가 썼던 not name, 메인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창에 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end라고 쓰인 것이 한 노트, 즉 한 섹션의 이야기의 끝을 뜻하는 건데요. 전체 이야기의 끝을 끝내고 싶으면은 done이라는 변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basic choice, 즉 선택지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nk, choices, basic choice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별표 표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지가 뜨는데요.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 you like animal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주고 basic choice를 통해서 yes와 no라는 선택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yes를 누르면은 yes가 나오게 되고 no를 누르면은 no라고 이렇게 뜨게끔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소스라는 말의 양 옆에 브라켓을 씌워주게 되면은 이것을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런 브라켓이 쓰여져 있는 yes를 클릭하면은 선택해도 yes라는 단어가 뜨지만 브라켓을 씌우면은 이 브라켓 안에 있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응용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브라켓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지에서는 A, B, C, D, E까지만 뜨게 되지만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C, D, E가 생략된 F, A, B, F, G만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루프입니다. 우선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2가지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은 여기 메인이라는 디벌트 기능이 생겼다는 건데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카츄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에 Which Pokemon do you choose라고 다시 질문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선택지인 프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선택지의 선택이 끝나기 때문에 오류가 뜨고 End of Story가 뜨게 됩니다. 즉, 요 루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디벌트를 선택지 밑에 넣어서 계속 질문이 뜨게끔 해주면은 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선택지를 다 선택한 후에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그냥 이 루프를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이 라인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라인은 모든 선택지들이 선택된 후에 선택될 선택지가 없을 때 자동으로 이 다음 라인이 출력됩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카츄가 선택되었고 다음엔 푸린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달리 이 질문까지는 동일하게 뜨지만 이 두 개의 선택지가 모두 쓰였기 때문에 이 표시 다음에 There are no more Pokemon to choose라는 이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나오고 이 스토리가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한 번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선택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초이스는 여기 앞에 별표를 쓰지만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는 스티키 초이스는 이 앞에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피카츄가 선택된 이후에 또 피카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피카츄를 선택한 이후에 또 피카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변수입니다. 이 잉크에서도 변수를 사용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변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첫 번째 var를 쓰는 베리어블은 글로벌 베리어블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temp value, 즉 임시 밸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not 섹션 안에서 선언이 되었을 시 이 섹션 안에서만 이 밸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역 변수, constant 변수입니다. 컨스턴트 변수는 C 언어와 동일하게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글로벌 베리어블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지만 값이 수정 가능한 글로벌 베리어블과 다르게 값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수를 통해서 이 코드를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를 포켓몬 빈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다음에 메인과 초신의 두 노트를 사용했고 메인에서 선택한 선택지 이후에 초진으로 넘어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포켓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인 포켓몬에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앞에 물결 표시를 넣고 뒤에는 할당하고 싶은 캐릭터 문자열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피카츄를 클릭하면은 유초즈 이 자리에 포켓몬 자리에 피카츄가 할당되어 유초즈 피카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활용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not도 함수처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hosen 옆에 not 파라미터를 넣고 포켓몬이라는 not 파라미터를 넣고 다음에 피카츄의 선택지 이후에 넘어갈 선택지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피카츄, 푸린 이런 식으로 각각 넣어주게 되면은 똑같이 피카츄와 푸린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not 파라미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지 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가 다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썼던 선택지를 써준 후 밑에다가 또 다시 뜰 대사를 써준 다음에 별을 이번엔 2개 붙이면 됩니다. 이러면 이어지는 선택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눌러주게 되면은 really 다음에 얘와 no가 이렇게 다시 선택지 2개가 뜨게 되고 이 대시는 이 선택지를 선택한 다음에 뜨게 되는 대사입니다. 즉 really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지의 대사가 출력이 된 후 OK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대시 하나는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대사가 출력된 후에 마지막에 뜨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누르게 되면은 요 다음에 OK가 뜨게 되고 마지막인 That conversation was great이라는 마지막 대사가 출력되게 됩니다. 또 Yes를 누르게 되어도 똑같이 OK와 That conversation과 관련된 내용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조건문입니다. 글로벌 변수의 true와 4 같은 변수를 넣어주고 이렇게 중괄호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조건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true인 경우에는 앞쪽의 대사가 true인 경우에는 이 앞쪽의 대사가 출력이 되게 되고
false인 경우에는 뒤쪽의 대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넘버가 5보다 작을 때의 true의 값은 앞쪽이 출력이 되게 되고 false의 값은 뒤쪽의 대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variable을 true로 설정했기 때문에 if true라는 앞쪽의 대사가 출력되었고 제가 넘버를 4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앞쪽의 대사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과 같은 더 큰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은 higher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true가 아닌 false로 설정하게 되면은 otherwise로 뒤쪽의 대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문 말고도 스위치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넘버에 대한 베리어블을 지정하고 0인 경우에는 0를 출력하고 1인 경우엔 1, 2인 경우엔 2, 그리고 나머진 경우에는 large를 출력하는 이런 스위치 케이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5로 설정하면 당연히 large가 뜨겠고 0으로 설정하면 0가 뜨는 이런 스위치 케이스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잉크 내에서 함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 그 안에 숫자를 쓰게 되면은 8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5와 3이 계산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물결 치고 리턴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함수와 함께 5와 3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면 5 더하기 3을 리턴하기 때문에 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또다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트인 함수를 사용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1에서 5까지의 랜덤 넘버를 픽하는 랜덤 함수를 통해서 랜덤 넘버를 선택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turns라는 또 빌트인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트인 함수를 사용해서 랜덤으로 값을 정해주고 얼마나 많은 턴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런 빌트인 함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태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곳곳 중간중간에 정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not 안에서도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치라는 기능입니다. 스티치라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는 이퀄 표시를 하나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각 2개의 not이 있는데 이 not에서 특정한 부분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 특정한 스티치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not과 그리고 닷을 쓰고 어느 스티치인지 특정 스티치를 지정해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t 1번의 스티치 1을 사용했기 때문에 not 1번의 스티치 1번인 This is the first stitch of the first not이 뜬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스티치 2로 넘어갔기 때문에 This is the second stitch in the first knot 이라고 뜨게 된 거고 그 다음에 done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end가 된 겁니다. 만약에 knot 2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knot 2에 있는 스티치를 사용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스티치 knot 2에 스티치 3는 바로 done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줄만 출력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잉크는 용량이 큰 다른 파일을 임포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밑에 이 옵션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밑에서 add new include를 해준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include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include 어느 파일을 했다는 이러한 글씨가 뜨게 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이 부분에 넣어주고 이 부분을 지워줘도 똑같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not 1, 스티치 1로 변경하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not 1과 스티치 1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잉크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해봤으니 유니티로 넘어가서 인터랙티브 스토리 튜토리얼을 제작해보겠습니다.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유니티를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2D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저는 21.3.1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더 유연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 메쉬 프로를 설치해 사용할 것입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여기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바꾸고요. 텍스트 메쉬 프로라고 검색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해서 리무브 버튼이 뜨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인스톨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 텍스트 메쉬 프로, 그리고 임포트 tmp essential resources를 클릭하여 여기서 임포트를 눌러서 프로젝트의 텍스트 메쉬 프로를 불러옵니다. 또한 잉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잉크 유니티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서 잉크 유니티 인테그레이션을 다운받거나 또는 인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신 후 오픈인 유니티, 이렇게 다운을 다 받으신 후 오픈인 유니티를 누르면은 유니티로 연동이 되실 겁니다. 다운이 완료되었다면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여기서 My Assets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운받은 잉크 인테그레이션 for 유니티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다운로드 했다면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잉크도 함께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환경을 생성해 줍니다. 매니저, 플레이어, 그라운드, NPC, 그리고 캔버스를 생성했습니다. 어셋 폴더에서 크리에이트 폴더를 클릭하여 다이얼로그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클릭하여 또 크리에이트 그리고 잉크를 선택하여 잉크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포켓몬으로 바꿔줍니다. 포켓몬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코딩을 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NPC 하위를 클릭하여 각각 비주얼, 트리거, 비주얼 큐를 생성해줍니다. 비주얼은 NPC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트리거는 NPC가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할 때, 즉 플레이어와 충돌 경계가 닿을 때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고 비주얼 큐는 NPC가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했을 시 또는 충돌 경계에 닿았을 시 뜨는 상징을 뜻합니다. 비주얼은 NPC가 플레이어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설정해 주었고 트리거는 박스 콜라이더를 넣고 사이즈를 3으로 키워서 플레이어와 멀리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이스 트리거를 체크하여서 플레이어와 닿았을 때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트리거라는 스크립트를 넣어서 이 플레이어와 이 충돌 경계가 NPC의 충돌 경계가 상호작용했을 때 이렇게 느낌표 아이콘이 뜨도록 비주얼 큐가 뜨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큐입니다. 비주얼 큐는 플레이어 NPC의 위쪽에 위치하도록 했으며 비주얼 큐라는 이미지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이얼로그 트리거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했을 때에는 플레이어가 주변에 있을 때 비주얼 큐를 보이도록 그리고 플레이어가 충돌 경계를 벗어났을 때는 비주얼 큐가 보이지 않도록 온오프를 해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PC와의 대화가 상호작용되는 캔버스입니다. 하위에 다이얼로그 패널을 넣어서 대화가 뜨는 대화창을 생성해 주었고 그 밑에 다이얼로그, 즉 대화가 뜨는 그 텍스트 창을 넣어 주었고 또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컨티뉴 아이콘을 넣어 주었고 또 초이스 0, 1, 2, 즉 버튼을 3개 만들어서 3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이얼로그 초이스마다 온클릭 함수를 통해서 클릭할 때마다 해당 번호가 뜨게끔 모두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능을 넣어서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양옆으로 점프하며 이동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런 비주얼 큐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멀어지면은 비주얼 아이콘이 다시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간 이후 I키를 눌러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그 포켓몬 잉크 코드에서 넣었던 코드가 진행되는 것이고 I키를 이렇게 화살표로 버튼의 상호작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버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한 상호작용의 대사에 따라 이렇게 포켓몬 변수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개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